일단 이 칼로리에 대해서 칼로리가 도대체 이게 왜 아예 말이 안 되는가? 칼로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칼로리의 정의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예요. 이 단어 뜻 자체가 열을 의미하는 칼로 이런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난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끓는 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찜질방에 간다고 해서 여름이라고 해서 갑자기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나면은 막 5kg씩 빠져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온도가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살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영양과 칼로리를 보면은 칼로리 계산이 절대로 체중 감량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비례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 칼로리에 대해서 반비례할 수도 있고 적게 먹었는데 살이 찌는 경우 많죠. 칼로리 이론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로리를 제일 맹신하는 이유는 뭐냐? 덧셈 뺄셈이에요. 우리가 수학 언제부터 포기했어요? 미적분 나올 때부터요. 우리 그래도 곱셈까지 했단 말이에요. 구구단까지 했단 말이에요. 덧셈까지 했다고. 이게 숫자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칼로리 어때요? 너무 쉽잖아요. 먹으면 몇 칼로리고 운동하면 몇 칼로리가 빠진대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가르쳐주고 받아들이기에. 하지만 이게 정말 잘못된 이론이라는 게 세계대전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극심한 기아를 이제 앓으니까 민심이 떡락했겠죠. 굶었으니까. 근데 요거를 망가진 몸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시 먹일까?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 자체를 사실은 내고 싶었던 거라고요. 야, 니들 기아 상태였잖아. 너네 많이 못 먹었잖아.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이 결론 자체를 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우고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낸 결론 자체도 군대 안 간 사람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요즘은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을 했어요. 6개월 정도를 가둬놓고 요즘은 1주, 2주도 하려면 하루에 막 1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둬놓고 6개월 동안 칼로리를 1,500칼로리만 먹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음식을 더 먹이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체중이 빠졌대요. 근데 이 1,500칼로리를 먹였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가. 심지어 1945년이면 이 사람들이 전쟁통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감자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먹는 것 자체가 한 80%, 90%가 팬 음식들. 그런 뭐 전분죽, 스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먹는 거를 조금 줄였더니 처음에는 체중이 빠졌으나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칼로리 자체도 적게 먹는데 그게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증 생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게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거죠. 아마 식단 자체가 고탄수화물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인슐린 저항증이라든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되게 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아 실험을 통해서 6개월을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1945년에도 칼로리랑 감량은 안 맞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이게 모든 칼로리는 동등하다라는 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제 칼로리 양보다 음식을 대사하는 생화학적 경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한 연구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 저지방 고탄수.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지금 1960년대부터 한 40년 믿어와가지고 다 같이 병들인 이 식단. 저지방의 고탄수를 했어요. 1,500칼로리. 근데 이 사람도 빠지긴 빠졌겠죠. 평소에 막 미국인들은 서빙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1인분 자체가 엄청 크고 막 감자튀김 잔뜩 주고 시리얼 잔뜩 주고 막 싼 거를 많이 주니까 그런 것들 말고 조금 그래도 건강한 걸로 저지방 고탄수를 했더니 17파운드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칼로리예요. 똑같이 1,500에서 1,800 똑같이 줬는데 저탄수에 고지방한 사람들은 23파운드를 감량을 했단 말이에요. 의아한 거. 칼로리 요거만 해도 이 두 개만 봐도 틀렸어요. 똑같은 칼로리를 줬는데 왜 감량이 차이가 나는가?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줬어요. 저탄수의 고지방인데 음식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에 1,800 준 사람들을 한 300씩 더 줬어요. 매일. 그러니까 12주 동안 이게 한 실험이거든요. 12주로 따지면은 25,000칼로리 정도를 더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막 칼로리도 있잖아요. 3,500칼로리를 먹으면 1파운드가 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3번 그룹은 저지방 그룹보다 오히려 3.2kg 정도가 7파운드가 더 쪘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보다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결론 자체가 칼로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방이 나쁜 게 아니다. 호르몬 만들려면 지방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2002년에도 나왔는데 미국에선 증명도 다 끝나서 이제 키토제닉 시장이나 카니보어 시장도 큰데 우리나라에서 키토제닉이나 카니보어는 거의 무슨 사이비 종교 취급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증명이 다 끝나서 별로 건드리지도 않는 주제라고요. 근데 이제 동물성 식품으로 필수아미노산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진짜 명확하게 얼마나 공부를 안 하냐 진짜 의아한 게 수치로 보면 돼요. 제가 맨날 제발 말로 떠들지 말고 수치 가져와 맨날 영상에서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니들이 말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뭐예요? 음식으로 먹지 않으면 섭취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음식으로 먹지 않으면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음식으로 먹어야만 하는 것들이 앞에 필수가 붙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에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있어요. 필수 지방산 있어요. 필수 당 없어요. 왜? 지방을 쪼개서 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카니보어 5일 이상인데 그 당 신생 합성 없으면 다 뭐 당 떨어져서 죽었겠죠.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탄수화물 안 먹으면 내가 안 돌아가고 우리 다 바보예요 지금.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치매를 고치는 식단이 당을 안 먹는 식단이란 말이에요. 혈관을 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 그래 니들 말대로 60kg 기준으로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맞추려면, 니들이 말하는 하루 권장량 맞추려면 이게 식재료 200g당 함량 수치, 소가는 200g 먹어야만 겨우 필수 아미노산 권장량 맞출 수 있어요. 돼지 등심, 백생육이죠. 이거 하나 못 맞추는 거 있죠. 페니랄라닌. 소사태, 빨간차 적생육이죠. 다 맞아요. 달걀, 니들이 말하는 완전식품 뭐가 맞는데 다 모자라잖아. 왜 자꾸 말로만 달걀이 완전식품이라 그래? 왜 자꾸 적생육은 나쁘다고 해? 등심만 해도 모자란 거 있어요. 차돌박이는 이제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고지방육이니까. 필수 아미노산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대신 얘네는 필수 지방산은 높겠죠. 근데 이제 고단백으로만 봐도 제가 맨날 사람들이 간 못 먹는 사람 허파라도 드세요. 소화력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소사태 푹 삶아서 드세요. 고단백부터 채운 다음에 소관이 먹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사태는 이건 좀 유별나죠. 왜냐면 단백 자체가 너무 높은 부위니까. 단백이 위주다 보니까 높은 거고, 소가는 특이한 거죠. 탄수화물이 10%나 되고 단백질은 지방이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양분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로 가져오면 소관이 왜 나쁜데? 니들이 말하는 필수 아미노는 하루에 소관을 200g이나 먹어야만 겨우 채울 수 있는데 왜 나쁜데? 근데 이 동물성 식품은 평균적으로 이제 단백질 흡수율이 90%대거든요. 그래서 평균 95% 흡수를 제가 산정해서 수치를 좀 보정한 거고, 식재료의 수분율은 고기는 보통 55%에서 80%란 말이에요. 식물성 식품 보여드릴게요. 식물성 식품 중에도 니들이 제일 좋다는 현미, 밀, 렌틸, 콩, 강낭콩, 완두콩, 두부, 땅콩, 아몬드, 코코넛 다 가져왔어요. 근데 봐봐요. 만족하는 게 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두부가 자꾸 완전식품이고 뭐가 콩이 대단하고 어떻게 콩이 소고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품들은 수분율이 땅콩, 아몬드 이런 건 3%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200g 먹어야 된다고요. 땅콩, 아몬드 200g 먹는 사람 있어요? 땅콩, 아몬드 200g 먹으면 식물성 기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거는 식재료가 생콩이라 해봤자 수분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현미랑 밀? 얘네들도 수분율 엄청 낮아요. 10%대 미만이에요. 쌀 100g 지으면 주부님들 아시죠? 쌀 100g 지으면 밥 몇 인분이에요? 2, 3인분이에요. 햇반 200g짜리 하나가, 공깃밥 하나가 쌀로 따지면 한 70g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현미를 200g을 먹으려면 공깃밥을 4개 먹어야 돼요. 근데 수치 채우지도 못해요. 뭐가 자꾸 식물성에 단백질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미노산만 따져도 이렇지만 단백질의 질적 이 흡수율 자체도 식물성은 45에서 8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근데 땅콩, 아몬드, 코코넛을 그나마 좋은 거라고 따져도 얘네가 그나마 수치가 높지만 누가 200g 먹냐고요. 누가? 어떻게 먹어, 뻑뻑해서. 근데 지방산 비율로만 봐도 아까 얘기했던, 그래 만약에 니들이 말한 뭐 땅콩이랑 아몬드로 그래 굳이 뭐 필수 아미노산 채우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 아몬드 400g, 500g 먹어서 겨우 채웠다고 쳐. 그럼 그때 나오는 오메가6 어떡할 거야? 그래서 비율로만 봐도 이렇게 1대7, 뭐 1대700, 100g당 비율이니까 더 문제되는 건 사실은 포도씨유죠. 오메가6 그램 자체가 많은 거죠. 땅콩버터는 그래도 오메가6 좀 그 100g당 14g이니까. 근데 왜? 땅콩버터에는 수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얘네는 뭐야? 100% 기름이잖아요. 기름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콩 기름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 100g 중에 32g이 오메가6란 말이에요. 수분이 반쯤 있다는 소리죠. 땅콩버터에는 수분 반, 지방 반. 참기름도 뭐예요?
100g 그대로 다 지방이잖아요. 근데 오메가6가 40g이나 있다고. 그래서 냉압착이든 나발이든 참기름 자체가 들기름보다 너무 많다고요. 근데 어쨌든 오메가6 이거 비율로 보면은 조금 높아 보이지만 100g당 양 자체가 이 동물성 기름은 아득하게 적다고요. 10g 미만이라고. 근데 돼지는 왜 자꾸 안 좋고 염증 있는 사람 피하라는지 알겠죠? 100g당 10g, 10%나 돼요. 목초는 사실 소고기에 비해서 막 한 배, 두 배 가격이 높잖아요. 그냥 저렴한 소고기 좀 뭐 사드시고 차라리 뭐 맛있는 거 가끔 치팅하시고 목초를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목초에 조금 더 높다는 미네랄 영양분 이런 것도 소간 5g, 10g이면은 만회되는 아주 미비한 영양량이거든요. 너무 목초에 고집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돼지라고 해봤자 이베리코라고 해봤자 어떤 좋은 돼지도 소보다는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1대4에서 10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쌓느냐 안 쌓느냐 게임이에요. 오메가3가 오메가6를 얼마나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을 안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안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